저는 M3 맥북은 안 사기로 결정했어요. 첫 번째는 가격 인상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성능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세 번째로는 아이맥 알맹이만 바꾸는 거 싫어하냐? 오늘은 제가 왜 M3 맥북을 거르게 되었는지, 이번 신제품 발표회 때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얘기해보려고 해요.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이 채널 구독자 100만 명 갈 거니까 재미없으면 지금부터 구독 취소해 주셔도 됩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애플이 새로운 맥북과 아이맥을 공개했어요. 졸린 눈 비비고 겨우 일어나서 영상 봤는데 다 보고 드는 생각은 맥북 M3 건너뛰자였어요. 새벽 2시도 아니고 오전 9시에 공개했어요. 의외였어요. 초반부터 애플 로고에서 파인더 로고로 변하는 게 나와요. 새로운 맥이 등장할 것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었죠.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지만 애플 이벤트 내용은 언제나 그랬듯 이번 신제품은 역대급 제품이라고 해요. 정말 많은 기능들이 향상됐더라고요. 그런데 전 얼마 전 M2 프로를 구매했어요. 바꾼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M2에 비해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건 안 보이더라고요. M3로 굳이 바꾸지 않고 한 타임 쉬려고 해요. M3 공개 영상과 함께 할로윈 느낌의 배경음악이 나와요. 10월 마지막 주 테마에 맞춘 거죠. M3의 문구는 Scary Fast, 무섭도록 빠르다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M1 공개 당시 사용했던 문구예요. M1 출시 당시 임팩트를 앞으로 애플이 이길 수 없는 걸까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 향상된 M3 칩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반면 저처럼 이번 M3는 거른다는 의견도 많아요. 먼저 제가 이번 M3에서 가장 놀랐던 건 가격이에요.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M3, M3 프로, M3 맥스 칩셋을 싹 다 공개했어요. 그런데 자체 하드웨어 성능 및 제품 스펙은 바뀐 게 크게 없었어요. 노치 디스플레이, XDR 디스플레이, 120Hz 등등 똑같아요. 하지만 가격은 달랐어요. 미국 달러로는 동결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원가는 아니거든요. 먼저 M3 14는 239만원부터 시작이에요. 239만원이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M3 프로 14 가격은 299만원이에요. M2 프로가 269만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무려 30만원이나 가격이 올랐어요. M3 맥스까지 가면 가격은 479만원이죠. 맥북 프로 16인치도 369만원으로 전작보다 33만원이나 올랐어요. 거기에 맥스 16인치는 519만원, 48만원이나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아니 이게 맞나? 아직 맥북 에어는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이대로라면 M1 대비 10에서 30 이상은 무조건 비싸질 것 같아요. 물론 애플이 아무 이유 없이 가격을 올리진 않았어요. 업그레이드가 가장 눈에 띈 건 역시 M3 칩셋이죠. GPU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전작 칩셋들이 TSMC 5나노 공정 칩셋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3나노 공정 칩셋으로 바뀌었어요. 칩셋 성능이 무조건 오르는 건 확정인 거죠. CPU 성능은 M1 대비 35%, M2 대비 20% 정도 성능이 올랐어요. GPU는 M1 대비 최대 65%, M2 대비 20% 정도 올랐어요. 거기에 M1에는 없던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지원했어요. 최근에 공개된 아이폰 15에서도 향상된 기능인데요. 전문 CG 기술로 개발된 기능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게임 그래픽을 위한 기능으로 알고 있어요. 게임 영상들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기능이죠. 100기가 메모리 대역폭과 프로레스 인코딩 및 디코딩 엔진, AV1 디코딩이 추가됐어요. 이게 기본 칩셋부터 이젠 8K 영상 편집도 가능해졌어요. 전작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프로나 맥스를 구매해야 했잖아요. 이제는 기본 M3만 구매해도 전문가용 작업이 가능할 것 같네요. 프로 라인도 봐볼게요. M3 프로 CPU는 M1 프로 대비 20% 정도 상승했어요. GPU는 M1 프로 대비 40%, M2 프로 대비 10% 정도 상승했어요. 11코어 CPU와 14코어 GPU로 코어 개수가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3 맥스예요.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그 성능도 가장 많이 올랐어요. CPU가 M1 맥스 대비 80%, M2 맥스 대비 50% 향상됐고요. GPU는 M1 맥스 대비 50%, M2 맥스 대비 20% 정도 성능이 향상됐어요. 확실히 칩셋에서 향상이 많이 됐어요. 이번에 특히 애플 이벤트에서 눈에 띄었던 건 GPU 활용률을 개선시키면서 게임 기능을 높였다는 건데요. 맥북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기능을 애플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맥북은 게임을 하는데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첨단 열관리 시스템으로 게임에 특화되어 있다는 말까지 했어요. 심지어 이번 M3 맥북 OS 소노모에서 게임 모드를 보여줬거든요. 그 예시로 고사양 게임인
게임인 발더스 게이트 3를 플레이했고요. 확실히 애플이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자신들의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거기에 전력 효율도 엄청 향상됐어요. 효율 코어가 최대 50% 빨라졌다고 해요. 와트당 성능이 M1의 절반 전력만으로 가능하고 12코어 노트북보다 4분의 1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낮은 전력으로 22시간 사용이 가능하니 꽤 괜찮은 업그레이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중간에 아직 인텔급 맥북을 쓰는 사람들에겐 최고의 노트북이라고 나와요. 그 문구가 저는 인텔 맥북 쓰는 사람들은 지금 바꾸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라고 들렸거든요. 인텔 맥북보다 무려 11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인텔 맥북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바꿔야겠죠. 칩셋의 업그레이드가 확실하게 된 건 맞으니까요. 다음으로 제가 조금 실망했던 부분은 바로 램이에요. 지금까지의 맥북 기본 칩셋은 모두 램이 8GB 통합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었어요. 사실 8GB 램이면 기본적인 사무 작업은 가능해요. 그러나 저같이 영상 편집 같은 작업할 때는 8GB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항상 기본 칩셋에 램을 8GB를 넣어줘요. 이번 M3에서 혹시 16GB부터 시작해주나? 역시는 역시다. 절대 기본 칩셋에 16GB를 탑재해줄 리가 없죠. 기본 칩셋인 M3 14는 8코어 CPU, 10코어 GPU, 8GB 통합 메모리 고정이에요. 저장 장치만 512GB, 1TB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웬만한 생산성 작업하는 분들은 무조건 프로 이상부터 구매하라는 소리죠. 기본 칩셋으로 맛 좀 보고 나중에 돈 더 내서 프로 라인업부터 사, 이 말인 것 같네요. 그런데 또 M3 프로 라인업부터는 램을 올려줬어요. 가격이 올랐으니 그럴만한 건가요? M3 프로 제품 보면 11코어 CPU, 14코어 GPU, 18GB 통합 메모리에 512GB 저장 장치까지 램이 16GB가 아니라 18기가로 2기가 늘려줬더라고요. 또 이런 점에선 저 2기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편집해보면 16보다 18기가가 훨씬 좋게 느껴지거든요. 또 프로 제품은 CPU와 GPU 코어를 늘릴 수 있고 저장 장치도 함께 512에서 1TB까지 옵션 선택이 가능해요. M3 Max는 14코어 CPU, 30코어 GPU, 36GB 램을 넣어줬어요. 32GB에서 4기가를 늘려줬네요. 16인치 M3 프로도 램이 18기가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대망의 16인치 M3 Max는 16코어 CPU에 40코어 GPU, 48GB 통합 메모리까지 엄청난 스펙이죠. 그것도 그럴만한 게 가격이 거의 600만원? 이 정도 흐름이면 맥북 기본 칩셋이 300만원부터 시작하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성능이 좋아진 건 분명히 맞는데 가격 때문에 이게 애매하네요. 이왕 램 늘려줄 거면 기본 칩셋도 8GB 그만 주고 16GB로 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도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는 이유가 사라질 것 같긴 하네요. 애플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급 나누기를 해야겠죠. 왠지 이번에도 M1 구매한 사람들이 승리자인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건가요? 솔직히 M1 이후로는 막 혁신이다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새로운 색상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알 수 있듯이 검은색 애플 로고가 눈에 띄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스페이스 블랙이라는 색상이 추가됐더라고요. 매트 블랙에 가까운 색상이에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 지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걸 의식한 건지 특수 코팅 처리를 했어요. 지문에 강하다는 말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보통 검은색이 지문이 잘 묻거든요. 정확한 건 실제로 사용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했던 게 스페이스 블랙이 맥북 프로 이상부터만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기본 칩셋인 M3는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두 색상만 선택이 가능해요. 프로와 맥스는 스페이스 블랙과 실버 두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블랙 색상 나와서 좋아했더니 색상으로 끝 나누기를 해버리네요. 프로 라인업으로 한정시킨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프로를 더 많이 구매하니까요. 확실히 스페이스 블랙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꽤 중요하거든요. 칩셋 업그레이드 소식 들을 때보다 새로운 색상 나올 때 조금 더 눈이 커졌어요. 오, 예쁜데? 아, 근데 프로 이상부터네. 왜 끝나누기를 여기서? 이랬거든요. 그래도 스페이스 블랙이 멋진 건 맞습니다. 기본 칩셋에도 스블이 없는 거 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M3 에어에도 스페이스 블랙은 없을 것 같네요. 블랙 컬러는 프로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 공개된 아이폰 15 프로가 공개됐어요. 티타늄을 케이싱 소재로 공개가 됐어요. 훨씬 가볍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선보였죠. 그래서인지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오, 이거 잘하면 이번 M3 맥스 모델은 티타늄 써주는 거 아니야? 라는 헛된 꿈을 꿨네요. 그 외에도 포트 구성이나 전반적인 디자인은 전작과 동일했어요. 다이나믹 아일랜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전히 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페이스 아이디도 미지원이에요. 터치 아이디, 즉 지문으로 열어야 하죠. 휴대폰도 페이스 아이디를 탑재한 지 꽤 오래됐는데 맥북은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걸까요?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이벤트 마지막에 공개된 제품은 24인치 아이맥 제품이에요. 이 아이맥 제품도 저는 조금 서운함을 느꼈어요. 아이맥이 출시된 지 다른 제품들에 비해 꽤 오래됐어요. 2021년 4월 20일에 공개한 맥 OS 일체형 컴퓨터인데요. 그때 이후로 처음 공개가 되는 거라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색상이 7가지가 출시됐어요. 그린, 레드, 옐로우, 퍼플, 블루, 실버, 오렌지 색상인데요. 2021년에 공개됐던 M1의 색상과 그대로 출시가 되었어요. 맥북처럼 깔끔하고 심플한 색상을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가격도 달러로는 동격이지만 원으로는 30만 원이나 올랐어요. 169만 원에 시작했던 M1 아이맥에 비해 M3 아이맥은 19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칩셋이 M3가 탑재되었다는 점인데요. 이게 전작 M1보다 최대 2배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끝. 칩셋이 바뀐 것 말고는 크게 전작과 달라진 게 없어요. 애플 상세 페이지도 칩셋 글자만 바뀐 수준이에요. 디스플레이마저 24인치 그대로 내줬어요. 27인치로 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맥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확실히 애플에서 아이맥보단 맥북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애플 입장에선 애플 제품 하나 사면 다른 제품도 사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맥은 그게 아니잖아요. 27인치 만들고 프로 칩셋 넣으면 분명 잘 팔릴 거예요. 그 대신 그만큼 맥북, 그 외 애플 제품들이 덜 팔리겠죠. 설마 이러다가 아이맥 아예 단종시키는 건 아니겠죠? 확실히 이번 M3 이벤트에서 알 수 있었던 건 M3가 전작들에 비해 많이 향상됐다는 점이에요. 대신 그만큼 가격이 올라서 조금 속이 상하네요. 뭐 그래도 확실히 새로운 색상의 디자인도 예쁘긴 해요. 최고 모델인 M3 맥스 성능도 보면 전문가들이 탐낼 만한 성능인 건 맞고요. 물론 그것도 가격이 넘사긴 하지만요. 16인치는 기본 옵션에서 저장 공간만 늘려도 423만 원이니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죠? 이외에 M3 맥북 에어나 맥 스튜디오 라인업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아이패드나 에어팟에 관련된 내용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이벤트도 30분 동안 짧게 진행됐어요. M3 맥북 프로 라인업과 M3 아이맥의 국내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미국 기준으로는 31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해요. 다음 주부터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M3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외국에 올라오는 M3 실제 사용 후기를 조금 지켜보세요. 그리고 국내 출시 일정이 되면 그때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이벤트를 본 사람들은 여전히 M1 구매자가 승리자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M3로 충분히 넘어갈 만하다는 의견도 존재했어요. 칩셋이 빠르게 발전해서 분명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기존 제품들이 워낙 좋잖아요. 과연 M1이나 M2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M3로 업그레이드를 할 정도인가?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M2 사용자로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의 한 줄 요약. 그냥 알맹이는 두고 껍데기를 바꿔주지. 여러분들은 이번 발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은 특가 할인 소식이 아닌 새롭게 공개된 애플의 M3 맥북과 아이맥에 대해 알아봤어요. M3가 공개된 이 시점에서 가격이 떨어진 맥북 M1과 M2를 구매하는 것도 개꿀. 중고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제품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M1, M2 제품 링크도 남겨놓을게요. 가격 비교 잘 해보고 구매하세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맥북을 고민하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구독하고 스마트한 가전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리뷰 판다였습니다.